오늘은 넓은 얼굴 여백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해요. 저희 한동안 짧은 중안부, 동안의 얼굴 이런 것들이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작년서부터 올해도 그런 유행이 계속 있는 것 같긴 한데 작년에 되게 반짝했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뭔가 동안처럼 보이는 스타일링이라든지 동안처럼 짧아 보이는 시술들이 참 유행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또 반대로 얼굴이 너무 넓어 보여요. 이게 너무 둥근 게 싫어요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지셨더라고요. 확실히 얼굴이 유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항상 얼굴이 짧아 보이는 방법, 어려 보이는 방법 이런 것들로 주제를 많이 찍었었는데 오늘은 넙대대한 얼굴, 둥근 얼굴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넙대대한 게 뭐냐 하신다면 얼굴 골격 자체가 크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도 조금만 살이 찌거나 부어도 되게 얼굴이 커 보이시거나 사진을 찍으면 얼굴이 너무 넙대대해 보인다 해서 고민이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럼 넙대대한 얼굴의 기준이 뭘까요? 이거는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건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상담할 때 제일 먼저 얼굴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의 비율을 봐드린다고. 저희의 이상적인 얼굴 비율은 가로 길이 대 세로 길이가 1대 1.4 정도일 때 이상적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비율 자체가 가로폭이랑 세로폭이 비슷해지면 비슷해질수록 얼굴이 짧다, 넓다 라고 느끼게 돼요. 또 전체적인 비율뿐만이 아니라 이 얼굴의 여백과 이목구비의 주차도 중요하겠죠? 상대적으로 얼굴에 비해서 이목구비가 굉장히 몰려있거나 가운데로 혹은 여백에 비해서 이목구비 하나하나가 되게 작으신 경우에도 얼굴이 좀 넓어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넓은 얼굴이 사실 안 좋은 건 아니고요. 넓은 얼굴이 주는 느낌은 반대로 말하면 짧다잖아요. 동안의 느낌을 줄 수가 있고 좀 귀여운 느낌을 주는데 되게 유리해요. 근데 만약에 나는 좀 성숙한 느낌을 내고 싶고 세련된 느낌을 내고 싶다. 그리고 내 이목구비 자체가 그렇게 귀여운 느낌이 아니다 하시면은 스타일링이나 메이크업이나 시술로 좀 이미지를 바꿔볼 수 있겠죠? 제가 항상 강조를 하지만 어떤 얼굴이든지 예쁘다, 별로다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한테 어울리는 이미지가 뭔지, 내가 되고 싶은 이미지가 뭔지 이런 거를 정하는 게 진짜 우선이고요. 나는 어떤 특징을 강조하고 싶고 어떤 특징을 가리고 싶다를 먼저 스스로 생각해 보시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정해졌다. 그리고 나는 넓고 둥근 얼굴을 고쳐보기로 마음을 먹었다 하시면 이제 스타일링 제가 생각하는 어떻게 해결을 할지를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메이크업인데요. 보통 이제 얼굴이 넓은 분들은 이 얼굴 전체에서 가로 느낌을 최대한 줄여줘야겠죠? 이거는 너무 유명해서 뻔하기는 하지만 블러셔 같은 거 칠하실 때 너무 바깥쪽에 하지 마시고 이 딱 눈동자를 기준으로 해서 약간 안쪽으로 블러셔를 칠해주시면 그것도 도움은 되실 것 같고 또 얼굴이 넓은 분들은 눈썹이 정말 중요해요. 보통 얼굴이 넓은 분들 중에 여기 관자놀이 쪽 여백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럴 때는 눈썹을 정말 조금이라도 길게 그리시면 이 여백이 굉장히 많이 커버가 되시거든요. 그리고 색감을 많이 살리면 살릴수록 얼굴 여백이 훨씬 줄어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둥근 얼굴을 가지신 분들은 아치형 눈썹을 많이들 그리시는데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은 아치형 눈썹은 얼굴의 입체감을 살려줄 수는 있지만 또 자칫하면 인상이 좀 강해 보이게끔 할 수도 있거든요. 입체감을 살리려다가 오히려 인상이 좀 세질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내 눈매가 어떠냐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 눈매가 좀 순한 편이다 하시면 상관은 없으실 것 같고 원더걸스 소희처럼 근데 내 눈매가 좀 날카로운 편이다 하시면 아치형 눈썹이 약간 날카로운 거를 좀 더 도드라지게 할 수 있어서 그러면 차라리 눈썹에 색깔을 좀 탈색을 하시거나 눈썹의 색을 좀 연하게 해서 힘을 빼주고 좀 일자나 둥근 눈썹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메이크업에서 꿀팁은
보통 이제 얼굴 넓으신 분들 중에 콧대 자체가 넓어서 좀 펑퍼짐해 보이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그 코 쉐딩할 때 있죠? 여기 콧망울 쪽에 약간 음영을 주시고,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는 콧대보다 더 안쪽으로 음영을 주시면 훨씬 입체감이 살아나실 거예요. 또 제가 느꼈던 점은 보통 얼굴이 이렇게 둥근 분들은 가르마를 5대5로 하기보다는 살짝 자기가 예뻐 보이는 얼굴 쪽으로 가르마를 타서 4대6 정도로 해서 넘겨주면 훨씬 갸름해 보일 수가 있고, 얼굴 관자놀이나 광대 쪽을 좀 커버해줄 수 있게 옆머리를 살짝 내주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몇 가지 꿀팁을 꼽아는 봤지만 사실 제가 제일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시술이잖아요. 시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얼굴 자체의 여백을 좀 줄여볼 수 있는 시술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사각턱 보톡스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렇게 하고 물었을 때 여기가 두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근육에다가 보톡스를 놔주면 가로의 여기 하관 쪽 가로폭이 훨씬 줄어들 수가 있어서 사각턱 보톡스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특히 여기 귀 아래 침샘이 되게 두둑하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여기 턱 보톡스랑 침샘 보톡스만 맞아도 갑자기 확 한 5kg는 빠져 보이는 얼굴이 되실 수 있어서 그것도 도움이 되세요. 그리고 가장 간단하게 많이들 하시는 윤곽주사. 제가 윤곽주사 보통 추천드리면 저 옛날에 이미 해봤는데 효과 하나도 없었어요. 저 여기저기서 다 해봤는데 윤곽주사 뭐 효과 본 적 한 번도 없는데요. 그래서 싫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윤곽주사, 지방분해 주사죠. 지방분해 주사는 병원마다 성분들도 다 다르고 그 성분들의 비율도 다 달라요. 그래서 얼굴에 제일 잘 효과가 좋았던 곳이 있으실 거예요. 그 병원을 찾기까지 머나먼 여정을 거치시면 됩니다. 제가 차마 여기서 저희 병원 거 좋다고는 얘기를 못하겠어서 윤곽주사 효과 없다고 너무 포기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다음에 또 얼굴형, 여백 관련해서 리프팅 시술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바로 울세라예요. 울세라는요, 제가 이것도 너무 억울한 시술 중에 하나인데요. 말씀드릴 때마다 얼굴 살 없는 사람은 울세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울세라 하면 나중에 다 흘러내리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많이들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일부는 맞아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는데요. 울세라가 효과가 정말 좋아요. 정말 좋은 시술이라서 이거를 제대로 디자인을 하지 않거나 원하는 얼굴형에 대한 이제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정말 참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공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통의 여자분들은 해골상이라고 하죠. 울세라 부작용 해골상? 요게 정말 안 어울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늘상 강조드리는 이 45도 광대 아랫부분 볼살, 여기에 잘못 샷이 들어가면 이렇게 해서 확 패이는 얼굴형이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정말 나이 들어 보이고 광대가 갑자기 커 보이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얼굴 살이 아무리 없다고 하시더라도 부분 군살 정리를 했을 때 정말 얼굴이 더 작아 보이고 매끈해지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희 울세라 팁이 3가지가 있는데요. 4.5mm 팁이 있고 3mm 팁이 있고 1.5mm 팁, 그러니까 깊은데 중간층, 얕은 층 해서 여러 가지 층으로 에너지를 나눠서 넣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의사 선생님의 역량인데요. 저희 상상해보세요. 1.5mm, 3mm, 4.5mm, 미리예요. 센치 아니고 미리. 아무리 살 얇으신 분들도 군데군데 미운 살들은 그거보다는 깊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불필요한 곳들을 아예 제외하고, 특히 여기 심부볼이나 아니면 여기 45도 광대 쪽 팔자주름 위에 살 부분, 요런 데를 이렇게 군데 다듬어주면 정말 오히려 볼이 패인 부분 위아래를 다듬어줬을 때 훨씬 덜 패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누명을 풀어주고 싶은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만족도가 높을 수가 있어요.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누명을 풀어주고 시술을 해드리다 보니까 약간 격해져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술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실리프팅이에요. 얼굴이 만약에 넓다, 둥글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실리프팅은 무조건 절대 먼저 하지 마세요. 아까 울세라는 제가 추천드렸는데 실리프팅은 왜 추천 안 하냐? 선생님 실리프팅 못하냐? 그건 아니고요.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둘 다 리프팅 시술이긴 해요. 근데 울세라는 쉽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울세라 같은 경우에는 좀 미용 분사를 이렇게 착 붙여줄 수 있고 지방을 좀 정리해줄 수 있어요. 그 부분. 그렇게 해서 좀 깎아낼 수 있는 시술이라고 이해를 하신다면 실리프팅의 경우에는 이걸 뭐 깎아내는 게 아니고요. 여기 있는 지방을 여기로 옮겨주는 거예요. 뭘 빼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안 그래도 넓으신 분이고 볼페임이 그닥 없으신데 여기 살을 여기로 옮기면 더 넓어 보일 수가 있겠죠? 물론 디자인을 뭐 아무리 잘 한다 하더라도 더 넓어질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실리프팅은 일단 상담을 정말 잘 받아보시고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넓은 얼굴이라 생각이 되신다면.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뜬금없이 이마인데요. 갑자기 넓은 얼굴 얘기하다 뭔 이마냐 하시면 그 상담 오신 분들 중에서 저 광대 너무 큰데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정말 객관적으로 얼굴이 작으신 분들이 더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럼 왜 광대가 커 보일까요? 바로 이마가 좁아 보여서인데요. 얼굴은 다 엄청 상대적인 거거든요.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여기 아래가 작더라도 이마가 더 작아버리면 이렇게 세모 느낌으로 더 작아버리면 여기 아래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되게 넓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 과하지 않게 이렇게 좁은 이마를 살짝 헤어라인 쪽을 살짝 세워주고 여기 이 세모 느낌을 살짝 둥글려주면 갑자기 이 아래가 오히려 작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한 영향은 그거겠죠? 얼굴이 넓어 보이지 않는 선까지만 디자인을 하는 거. 이 여백을 너무 넓히지 않는 선에서 필요한 부분은 넓힐 수 있겠죠? 근데 넓히지 않는 선에서 살짝씩 좀 헤어라인 교정을 해주면 정말 얼굴이 작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이 이제 인상을 볼 때 눈, 코, 입을 보지 이마를 보진 않잖아요. 이마 필러 받으신 분들이 제일 뿌듯해하는 게 그거거든요. 아무도 못 알아보신다고. 해서 넓은 얼굴 커버하는 시술로 뜬금없이 이마 또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코랑 입술. 일단 뭐 여백을 아까 저희 줄였잖아요. 사각턱 보톡스, 침샘 보톡스, 울세라, 뭐 지방분해 주사 이런 것들로 줄였고 이제 이마도 적정한 비율로 넓혔고 하면 이제 이목구비가 문제겠죠? 이목구비에 입체감을 주는 게 또 여백을 줄어 보이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코요. 아까 제가 콧대가 좀 넓어 보이면 이 가로 길이가 더 넓어 보일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메이크업으로도 음영을 줘서 해결을 할 수가 있지만 시술도 가능해요. 가장 아프다고 유명한 보톡스가 있죠. 지옥의 콧볼 보톡스인데요. 콧볼 보톡스 효과 있으실 분들은 어떻게 해보면 되냐? 이렇게 콧구멍을 이렇게 벌렁 해보세요. 저는 되는 편인데 지금 안 맞은 지가 오래돼서 이렇게 웃으실 때나 말씀하실 때 코를 자꾸 벌렁벌렁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여기 보톡스를 맞아주시면 그 벌렁이 안 되기 때문에 훨씬 여기가 콧망울이 좁아 보이시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여기가 좀 좁아 보이고 좀 입체감이 생겨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콧볼 보톡스도 추천을 드리고 또 하나는 코필러인데요. 코성형 계획이 없으신 분들에 한해서 코필러인데요. 코필러 같은 경우에 이제 중안부가 짧아 보이시고 싶은 분들은 그때 매부리를 좀 살려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둥근 얼굴, 넓은 콧대가 고민이신 분들의 경우에는 콧대를 원래 가지고 계신 넓은 것보다 살짝 좁게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자연스러움이겠죠? 최대한 여기 C컬? 눈썹에서 코로 이어지는 이 라인이 자연스러워야 되고 그리고 이 콧대가 분필처럼 보이지 않게 좀 해줘야 코가 예쁘게 됩니다. 코필러도 사실 뭐 위험한 시술 절대 하지 마세요 하는 시술 중에 하나기는 한데 그렇지만
성형 계획이 없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정말 만족도가 높은 시술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제가 맨날 하고 있는 입술 필러가 있겠죠? 입술 필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얼굴이 짧아 보이고 싶은 분들은 제가 보통 입술을 가로 느낌을 주기 위해서 가로로 좀 길게 해드리는 편인데, 둥근 얼굴, 넓은 여백이 고민이신 분들은 이렇게 길게만 하는 게 아니라 위아래 볼륨을 같이 줘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사람마다 입술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입꼬리 같은 경우에는 여백이 고민이신 분들은 너무 입꼬리를 올리지 않는 게 좋아요. 디자인을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은데, 입꼬리를 너무 이렇게 올려버리면 또 입 자체가 닫힌 느낌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옹졸해 보일 수가 있어서 조금 일자 느낌으로 길게 뽑아주고, 그리고 여기 인중이랑 턱 비율에 따라서 윗입술을 얼마나 들어 올릴지, 얼마나 튀어나오게 할지, 인중을 얼마나 강조할지, 또 아랫입술의 경우에는 얼마나 내려질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서 해드리면 예뻐지실 수 있습니다. 따끔. 아유, 제가 또 이게 찍고 보니까 메이크업 말씀드릴 때랑 시술 말씀드릴 때랑 온도차가 너무 달라가지고 또 찍고 나니까 민망하네요. 저 진짜 시술 좋아하나 봐요. 아까 처음에 영상 킬 때만 해도 오늘 너무 바빴어서 되게 힘이 없었는데 또 막 시술 얘기 열심히 하고 나니까 기분이 좋네요. 여튼 넓은 여백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답글 요새 되게 많이 달아주시는데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대댓글 맨날 달아드린다고 해놓고 못 달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렇게 나름 많이 질문 주시는 것들은 제가 틈틈이 영상으로라도 찍어서 소통을 해보려고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